수능, 모의고사, 영어 독해 지문 읽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독해 문제가 일정하게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쓴이의 의도 파악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그 지문 읽는 것의 핵심이에요. 글의 의도란 알다시피 이 글을 왜 썼나, 무엇을 말하고자 썼는가 이죠. 그리고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 파악이란 결국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글의 의도는 어떻게 파악하나? 각 문장을 통해 파악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각 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문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각 문장에 무엇을 통해서 파악하나? 개별 문장에 나타난 의도를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각 문장에는 어떤 의도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면, 이 문장의 의도는 앞 문장의 내용을 부연한다든지, 예시를 제시한다든지, 근거나 이유 등을 제시하는 그런 의도들이 나타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개별 문장에 나타난 의도를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개별 문장에 나타난 의도가 모여서 글 전체의 의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쓴이의 의도 파악이란 결국 개별 문장에 나타난 의도를 찾아서 읽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도가 모여서 결국에는 글 전체의 의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좀 당부 비슷한 말인데, 글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시험 끝난 다음에 하자. 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썼어?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끊임없이 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독해 문장을 묻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물론 읽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투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위 우리가 비판적인 글 읽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험 끝난 다음에 하자.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글 읽기의 출발점이에요.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일단 알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해야 좀 맥락에 맞는 비판이 되겠죠. 그래서 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독해 문제가 묻는 것은 그 글 읽기의 출발점인 글쓴이의 의도 파악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 자신의 견해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자. 자, 다음.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된다. 이런 경우 굉장히 빈번하죠. 해석은 다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국어 실력이 없나 봐. 아니면 나는 죽어도 이쪽 분야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문장에 나와 있는 의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독해 문제는 지문에 나와 있는 지식의 이해 여부를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지식을 얘가 잘 이해했나? 그걸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 이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간 모자라죠. 모든 분야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건 한국말로 읽을 때도 그러해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문서 모든 분야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독해 실력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독해 문제가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의도예요. 글의 의도. 오케이? 그 문장이 담고 있는 글의 의도. 그것만 파악하면 된다. 그리고 사실은 독해를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 중요하죠. 그러려면 이것도 시험 끝난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식을 쌓으면 사실은 이게 하나의 배경 지식이 돼서 다음 시험에 관련 지문 읽을 때 이해가 빨라지고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영어 지문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굉장히 좋죠. 중요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시험 보는 동안에는 지식의 이해 여부를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쓸 이유가 없다. 애쓴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어떤 이 문장이 나와 있는 의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시험 시간에 영어 독해 지문은 지식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므로 해석하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며 글쓴이의 의도 파악이 핵심이다. 자, 문장 넣기 문제 접근법. 문장 넣기 문제는 문장 간의 긴밀한 논리적인 연결을 묻는다. 그래서 답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생기는 곳이다. 왜 논리적인 비약이 생겼을까? 그것은 주어진 문장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논리적인 비약이 생기는 곳이 답입니다. 그리고 문장 간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도와주는 단서들이 있다. 먼저 순서를 알려주는 단서들. 지시사가 그러하다. This, that, this, those, such 이런 것들 어때요? 앞에 언급한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죠? 언급 순서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순서 단서다. 대명사도 마찬가지. 앞에 언급한 무엇인가를 대명사로 바꿔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 언급이 들어있다. 그리고 관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최초로 무엇인가를 언급할 때는 어나 언과 같은 부정관사를 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다시 지칭할 때는 그것이 특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the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 언급, 그 다음에 다음 언급 해서 관사에도 순서가 들어간다. 순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순서 단서다. 연결어도 마찬가지. However, in addition, 대조 혹은 추가 연결어인데 둘 다 어때요? 앞에 언급한 무엇인가의 대조이고 무엇인가의 추가죠. 순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연결어도 순서 단서다. 당연히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연결관계를 파악하죠. 두말하면 잔소리.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내용 단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다른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paraphrase라고 하는데 영어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가지 대상 혹은 한 가지 내용을 가리키는 말을 계속해서 바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표현만 잘 따라가서 읽어도 내용이 파악이 되고 연결관계가 파악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이 액터야. 그래서 직업으로 지칭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앞에 나이를 집어넣어서 30-year-old actor 해서 직업을 통해서 달리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he, 그냥 인칭대명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지칭할 수도 있고 이 actor가 굉장히 성공을 했다. 그러면 the star와 같이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한 가지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을 쭉 따라가서 읽다 보면 문장 간의 연결관계 혹은 내용관계가 파악이 된다. 그래서 다른 표현은 내용을 알려주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단서다. 자, 이와 같이 문장 간 연결관계를 파악해주는 단서들로서 순서 단서, 내용 단서가 있다. 자, 그래서 3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을 먼저 보면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은 is a reliable and reproducible method.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방식이다. 무엇을 위한? For measuring the relative hotness or coldness of objects. 물체의 상대적인 뜨거움 혹은 차가움을 측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뭐보다는 rather than the rate of energy transfer, 에너지 전파율보다는
자, 이 문장을 놓고 보면 the rate of energy transfer는 reliable 하거나 reproducible 한 메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문 내용을 보면 We often associate the concept of temperature. 우리는 자주 온도의 개념을 연관 짓는다. 무엇과? With how hot or cold an object feels. 한 물체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지는 것과 언제? When we touch it. 우리가 그것을 만졌을 때 만져보고 차갑거나 뜨겁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온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은 provide us,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무엇을? with a qualitative indication of temperature, 온도의 정성적인 지표를 제공해 준다. 자, 이 문장은 this라는 지시사, 그리고 our senses라는 다른 표현. our senses는 feels하고 touch를 달리 표현한 거죠. 을 통해서 윗문장의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 계속되고 있어요. 즉, 촉감을 통한 물체 온도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qualitative indication of temperature라는 거예요. 사실 qualitative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죠. 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 문장의 의도만 알면 돼. 즉, 촉감을 통한 물체 온도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된다. 자, number one 문장. Our senses, however, are unreliable and often mislead us. 우리의 감각은 그러나 unreliable,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종종 우리를 잘못 인도한다. however라는 연결, 대조 연결어가 사용이 되었죠. 즉, 앞문장에서 이렇게 촉감을 통해서 물체 온도를 재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도 있어. 그게 바로 qualitative indication이야. 그런데 이렇게 얻는 것과는 달리 이것이 반전이 있어요. 그죠? 의외로 우리 믿을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넘버원은 윗문장의 내용이 갖고 있는 의외의 대조적인 사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관계가 가능하다, 올 수 있다. 자, number two,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stand in bare feet, 맨발로 서 있는다면 어떤 상태냐면 with one foot on carpet, 한 다리는 카페트에 두고, 한 발은 카페트에 두고 the other foot죠. 또 다른 발은 on a tile floor, 타일 플로어에 둔 채로 맨발로 서 있는다면 the tile feels colder. 타일이 더 차갑게 느껴진다 than the carpet보다. Even though both are at the same temperature. both는 타일 플로어와 carpet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자, 이 두 물체가 온도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타일이 더 차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인데 더 차갑게 느껴지니까 이게 그다지 reliable 하지는 않죠. 오케이? 그래서 2번 문장의 의도는 어때요? 1번 문장에서 말한 그 unreliable 한 것에 예시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문장의 예시이기 때문에 연결관계 가능하다. 자, 3번 문장. The two objects feel different. 이 두 물체가 달리 느껴진다. The two objects는 무엇을 달리 표현한 말이냐면 무엇의 다른 표현이냐 하면 the carpet하고 tile floor를 달리 표현한 거죠. 그리고 feels different, 달리 느껴진다는 것도 뭐예요? The tile feels colder than the carpet even though blah blah 이 이하를 받는 거죠. 즉, 더 차갑게 느껴진다는 것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표현을 통해서 2번 문장을 그대로 받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because라는 문장을 통해서 자, because 이하의 문장 내용을 보면 because tile transfers energy by heat. 타일이 에너지를 전파하기 때문이야. by heat. 열의 형태로. at a higher rate than carpet does. 카페트가 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비율의 열의 형태로.
타일이 에너지를 전파하기 때문이다. 아하. 즉, 3번 문장의 의도는 2번 문장을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그대로 받았죠? The tile objects feel different란 말로 이 다른 표현으로 그대로 받았고 because 이하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즉 2번 문장에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3번 문장은 2번 문장의 이유를 제시하니까 연결관계 가능하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타이루가 열의 형태로 더 높은 비율로 에너지를 전파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골몰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이상 설명이 나와 있지도 않거니와 그것을 알 이유가 없다. 우리는 글의 의도만 알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글의 의도는 바로 2번 문장에 대한 이유이다. 자, 4번 문장. Your skin measures the rate of energy transfer by heat. 여러분의 피부가 에너지 전파율을 측정한다. 열의 형태로. 뭐보다는 rather than the actual temperature. 이 문장도 어때요? 3번 문장에서 두 가지 이 두 물체가 이렇게 열 전도율이 다르다 보니까 your skin도 이렇게 열 전도율을 측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번 문장의 의도는 그러니까 뭐야? 3번 문장의 결과로 우리의 스킨이 측정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4번 문장은 3번 문장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결관계 가능하다. 자, 5번 문장. Scientist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thermometers. 과학자들이 다양한 온도계를 개발해 왔다. 무엇을 위한 온도계? For making such quantitative measurements. 그러한 정량적인 측정을 하기 위한. 자, quantitative 앞에 such라는 지시사가 붙었어요. 뭐 한정사라고 해도 좋아. 이런 지시사가 붙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quantitative에 관해서 앞에서 언급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시사는 앞에 언급한 무엇인가를 다시 언급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어느 부분에서도 quantitative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은 사실 앞에서 얘기한 qualitative가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qualitative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 quantitative에 관한 언급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도 언급이 있는 것처럼 such라는 지시사가 붙었어요. 즉, 앞의 내용과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는 곳에 5번 문장을 넣어보면 What we need is reliable and reproducible method for measuring the relative hotness or coldness of objects를 위한 rather than the rate of energy transfer와 같은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앞 문장에서는 the rate of energy transfer가 unreliable 하다는 얘기를 쭉 해왔지. 그래서 이렇게 unreliable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뒷문장은 그러한 것이 바로 such quantitative measurements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는 5번이 바로 주어진 글이 들어갈 자리이다. 그래서 답은 5번.